네, 허재영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정경심 교수 그 PC에서 새로 드러난 그 IP 기록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설명드리기 전에 이 뉴스를 좀 일부러 좀 가져왔어요. 왜 이 과거의 뉴스를 가져왔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좀 보세요. 예전에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기억나시죠? 제가 직접 폭로했던 그 사건이잖아요.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이때 검찰과 국정원이 과연 누구까지 어느 선까지 이게 조작에 가담했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밝혀내기 위해서 그때 재조사를 한 적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여러분 정확하게 밝혀진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이겁니다. 유성 씨의 원래 그 국정원이 압수해간 휴대폰에 GPS 기록이, 그러니까 사진 기록이 있었는데, 이른바 유성 씨가 2006년에 그때 뭐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간첩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그 2006년 그 당시에 유성 씨가 그 위치가 북한에 있지 않고 중국 연변에 있었던 것을 증명하는 그 휴대폰 그 위치, GPS 기록이 휴대폰에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은, 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검찰과 국정원이 무슨 잘못을 한 거냐면, 니네들 왜 유성 씨가 간첩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유성에게 유리한 그 GPS 기록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왜 법원에다 이걸 제출하지 않았어? 그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 조사를 한 개혁위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유성 씨가 중국에 있었음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제출하지 않아서 고의적인 은폐, 누락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 겁니다. 근데 검찰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대법원 판례를 하나 제가 가져왔어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잘 보세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위해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검사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와. 그러면은 유죄를 입증시키는데 오히려 그죠? 방해가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은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리한 증거이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이든 유리한 증거이건 모두 다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객관적 판단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이거 다 위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가 되면 이거 다 국가의 손해배상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이런 판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성 사건에서 이제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 당시에. 유성 씨가 분명히 GPS 기록상 중국에 있었던 것이 확인되는 사진이 분명히 그 휴대폰에 있었는데 그거를 법원에 제출 안 한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국정원은 우리가 GPS 기술이 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진 미처 못 발견했다 뭐 이딴 식으로 변명을 해서 빠져나갔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그런 비슷한 일이 검사 객관의 의무를 저버린 듯한 그런 비슷한 일이 이번 정경심 교수 그 사건에서도 벌어진 어떤 흔적이 나온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뭐 검찰이 뭐 이번에도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도 유성 사건처럼 뭐 증거를 조작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다만 여러분 유성 사건의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증거를 조작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유성에게 유리한 증거를 은폐해서 간첩으로 몰고 간 그런 아주 나쁜 행동을 검찰이 한
두 가지 교훈이 동시에 있어요. 꼭 증거를 조작한 것만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 당시에 유우성 사건이.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도 이와 유사한 행동이 벌어진 거죠. 증거를 조작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어. 다만 너희들 정경심 교수의 유죄를 몰아가기 위해서 증거를 은폐한 거 아니야?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거 언론이 강하게 문제 제기해야 돼요. 근데 왜 아무도 기사를 안 쓰고 있냐고. 고일석 선배만 유일하게 기사를 썼어요. 말이 돼? 이거 제가 한겨레 신문이 있었으면 이건 한겨레 신문 일면 기사감입니다. 아직 검찰이 뚜렷한 해명은 못하고 있어요. 네. 왜? 이 동양대, 그러니까 방배동에 이게 계속 있었다면, 그죠? 이 컴퓨터가 192.168.123.137로 계속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줄만 알았어요. 우리는 다 137로 끝나는 줄만 알았다고. 근데 112로 끝나는 IP 주소도 새롭게 발견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분은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왜 이게 이제서야 드러난 겁니까? 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변호인단의 의견이 그렇더라고요. 검찰이요, 1심 거의 중간 때까지도 이 압수해간 정경심 교수의 PC를 돌려주질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생각해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걸 아주 나중에 돌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심 재판이 워낙 대응해야 될 게 많으니까 이거를 자체적으로 디지털 포렌식 같은 걸 해볼 여유가 변호인단에 없었던 거예요. 1심 때. 그냥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을 알아서 잘 했겠거니 설마 수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편집해서 법원에 제출을 했을 거라고 상상도 안 해본 거죠. 검사 객관의 의무가 있으니까. 시간도 없고 그런 거를 검증해볼. 그리고 이것도 물어보니까 진짜 이게 디지털 포렌식 사설 업체에 맡겼는데 이거 거의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변호인단이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게 1,00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이거를 자체적으로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 맡겨가지고 이걸 PC를 재조사해본다는 거는 사실 좀 결심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PC 자체도 1심 중간에 뒤늦게 돌려받았지, 디지털 포렌식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지. 그러니까 이걸 못 해본 거예요. 1심 때는. 근데 1심이 끝나고 나서 2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호인단이 그래도 우리가 직접 한번 맡겨보자. 디지털 포렌식을 해서 진짜 고급 사설 전문 업체에다 이걸 맡겼더니 지금까지 검찰이 설명하지 않았던 끝자리 112로 끝나는 IP가 새롭게 드러난 거예요. 이 검찰이 해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래도 한번 비판적으로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이게 아무리 이게 지금 고일석 선배가 따로 이렇게 표로 만든 건데 더 브리핑에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근데 고일석 선배는 이걸 동양대 이제 추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확신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네. 이건 고일석 선배의 의견일 뿐인 거예요. 제가 이제 디지털 포렌식 저 나름대로 좀 자문을 이제 구하는 이제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191.168.123점까지는 다 동일하지 않느냐. 사실은 이게 191.168점 요거까지 다 동일한 거는 국내 어디서 IP 이거 유동 IP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벌어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숫자가 이 클래스가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 이렇게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이 점점점이 적혀 있는 거를 가지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A 클래스, B 클래스까지 동일한 거는 흔히 있는 일이래요. 근데 C 클래스까지 동일하게 있는 일은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막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A, B, C 클래스까지 이 숫자가 동일하다는 거는 분명히 이게 꼭 이 컴퓨터가 동양대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확정하듯 볼 수는 없다. 예, 방배동이나 또는 방배동 근처에 있었다라고 볼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거다. 저한테 그렇게는 설명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 그분이 저한테 자문한 게 뭐냐면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D 클래스 끝자리가 분명히 137로 고정되고 계속 그런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112로 다시 한번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는 이거 역시도 이게 계속 정경심 교수의 자택에만 이 PC가 머물렀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다.
판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근데 아마 1심 때는 이 끝자리가 112로 끝나는 그 IP 기록이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1심 판사가 그냥 검찰의 어떤 디지털 포렌식 결과만 어떤 신빙성을 가지고 계속 이 컴퓨터가 정경심 교수의 집에만 있었고 그래서 위조를 한 건 정경심 교수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된 것 같다. 근데 2심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다른 IP 기록이 나왔기 때문에 판사가 달리 볼 여지가 매우 커졌다. 이렇게는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미리 당부를 했는데 빨간아재님 방송도 보시고 고일석 선배 기사도 보세요. 근데 제가 계속 저는 방송하는 태도가 그래요. 정경심 교수에게 일부러 불리한 질문까지도 상상해서 저는 제3자에게 자문을 다 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취재를 제 나름대로 비판적으로 다 검토한 이후에 제가 모든 기사와 논평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고일석 선배랑 빨간아재 선배랑 이렇게 주장하는데 허재영 기자는 또 이렇게 주장해요. 제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도 제가 존중을 하지만 그러나 역시 또 우리끼리도 계속 자체 검증을 또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같이 그분들하고 또 회의도 하고 서로 질의응답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린 또 우리만의 또 각자의 또 양심껏 각자의 전문가에게 또 자문을 구해서 계속 취재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다른 설명을 드리는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참고를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취재한 바로는 동양대에 이 PC가 있었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동시에 계속 방배동에만 있었다라고 볼 수 없는 새로운 정황이 나온 건 틀림없다. 그래서 확실히 정경심 교수에게 어떤 유리한 증거가 새롭게 나온 건 맞고 다만 검찰이 이걸 왜 은폐했을까? 그거는 좀 믿기지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더라고요. 참조하세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도대체 그 검찰이 1심 재판 때 어떤 논리를 갖고 주장을 했는지를 제가 좀 다시 한번 좀 1심의 그 증인신문 기록을 가져왔어요. 이게 이제 검찰 쪽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1심 재판 때 나와가지고 설명한 거거든요. 자, 보세요. 검찰은 이런 논리를 폈어요. 그러니까 동양대의 어학교육원의 IP 주소 현황을 자기들이 파악을 했나봐요. 이게 지금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IP 주소가 맨 왼쪽에 보면 191.168.22.15도 있고 22.18도 있고 191.168.4.87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191.168점은 다 동일하게 그죠? 있는데 그 뒤에 두 자리가 막 달라요. 그죠? 예. 그런데 이 뒤에 두 자리를 보면 정경심 교수 PC에 있었던 끝에 137로 끝나는 거. 그죠? 그 D클래스, 이른바. D클래스 137. 요거는 없잖아요. 137로 끝나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양대에서 접속을 하면 이 D클래스 137로 끝나는 거는 안 나타나는구나. 그렇게 검찰이 몰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PC는 동양대에 있었던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검찰이 몰아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걸 좀 읽어드리면 검찰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질문을 이제 하는데 자, 이 강사 휴게실에서 발견된 PC 1호에 할당되었던 IP 대역대인 191.168.123.xxx는 사용하지 않는 IP로 확인됩니다. 동양대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191.168.123.137 끝자리가 137로 끝나는 거. 요거 IP는 정경심 피고인의 주거지에 나왔던 IP 대역대가 강사 휴게실에서 발견된 PC 1호는 논리적으로 동양대학교 어학교육원에 설치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요. 예,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의응답을 한 거예요. 1심 때. 근데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합니다만 여러분 끝자리 D클래스가 112로 끝나는 게 그 당시에 1심 때는 판사한테 제출이 안 됐던 거예요. 그냥 137로만 다 있었던 걸
끝자리가 D클래스 137의 기록만 있었던 것처럼 1심 때는 그렇게 재판하고 끝났던 거예요. 이 검찰이 이거 해명해야 됩니다. 니들 디지털 포렌식 결과 이거 제대로 된 거를 다 갖고 있었으면서 편집해가지고 재판부에 제출한 거 아니야? 아니면은 디지털 포렌식을 무능하게 해가지고 니네들 진짜 니네들 이거 발견 못했다는 얘기야? 과거 유우성 사건 때처럼 그렇게 무능하게 디지털 포렌식을 했다라는 거야? 그럼 검찰 수사 완전 엉터리네. 니들 수사 전문가라며. 그래서 경찰한테 못 맡기겠다며. 근데 왜 디지털 포렌식 이런 단순한 것도 못하는데 말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유우성 사건을 다시 가져오면서 이 대법원 판례까지 다시 설명드리는 겁니다. 검사는 여러분 유죄를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의무가 있다?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됐다면 피고인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이걸 법원에 제출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위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금 팩트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섣불리 또 막 정경심의 무죄 증거가 나왔다 또 이렇게 또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49대 51 이론. 그러니까 1심 때는 바로 이런 그 IP 기록이 안 나왔기 때문에 검사의 판단이 49보다는 51 쪽에 기울었던 거예요. 유죄의 심증을 굳힌 거예요. 그런데 이 51에 만약에 판사의 그 심증이 있었다면 이제는 49 쪽으로 다시 넘어올 수 있는, 그래서 그 49%의 심증이 다시 51 쪽으로 옮겨가는, 그게 위치가 뒤바뀔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나온 거예요. 판사는요, 여러분, 검찰이 제기한 공소 제기가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입증됐다라고 확신에 이를 때에만 유죄라고 판결을 합니다. 그게 대법원 판례예요.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입증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 심증과 물증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유죄인 것 같아 라는 판단이 49%의 문턱을 넘어야 돼요. 그래서 1심에서는 그게 이제 넘었다라고 판단했는데, 이제 이렇게 또 다른 이제 IP 기록이 퍽 하고 튀어나오면, 그죠? 다시 다른 쪽으로 판사의 판단이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또 판사가 또 어떻게 판단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왔고, 그리고 어쩌면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은폐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상 증거 조작에 준하는 형태로 법원에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편집해서 제공했다면 이 검찰은 문책당하는 걸 넘어서서 수사 대상이 됩니다. 직권을 남용하거나 뭐 온갖 것들 수사방해 수사 대상이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돼요. 정경심 교수에게. 여기 있잖아요. 국가의 손해 책임을 묻는다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제출을 안 하면. 그래서 이거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뭐 변호하느라고 바쁘겠지만 사실 이거 좀 더 강하게 이거 검찰을 고발해야 됩니다. 왜 이거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한 증거 제출 안 했어? 이거 형사고발하든 민사고소를 하든 해야 돼요. 그렇게 강하게 해도 될 만한 사안인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증거가 새로 나왔는데 왜 언론이 보도를 안 해? 이게 선거기간이어서 그런 거야? 지방선거 보도하느라고 바빴어? 지금이라도 보도를 좀 하세요. 한겨레 경향. 네, 여러분. 정경심 교수와 조국 가족 일가가 아무튼 이렇게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재판들 과연 공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 맞는지 저희 고일석 기자랑 허재영 기자랑 아주경제 법조팀 빨간아재 기자님, 우리 같이 그 검증 취재팀을 공동으로 꾸려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보 언론, 뭐 보수 언론은 뭐 당연히 뭐 악의적으로 보도할 테고요. 진보 언론이 제대로 이렇게 보도하지 않는 것들, 허재영 기자가 뭐 한겨레에 있을 때 못지않게 날카로운 눈으로
매서운 눈으로 살펴봐서 계속 논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허재영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재영 기자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이렇게 방송의 후원 계좌로 직접 이렇게 일시적으로 좀 도와주셔도 되고요. 또는 허재영 TV에서 여러 가지 광고하는 상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많이 애용을 해주셔도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정도 눌러주셔도 큰 힘이 되겠습니다.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고 여러분에게 계속 진실된 보도만 열심히 하는 그런 좀 더 성숙한 허재영 기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재현 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 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 원인 겁니다. 물론 36만 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